안녕하세요. 링컨입니다. 오늘은 첫째 딸 그레이스가 한번 맞춰줬습니다. 자, 오늘 12시가 이제 좀 넘었고요. 오늘 이제 수요일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어제죠. 화요일 밤 11시. 저희는 화요일 날이 여기 분리수거하는 날이라 이제 와이프랑 같이 분리수거를 좀 했는데, 날씨가 굉장히 뭐 잠깐 한 5분, 10분 나가 있는데도 굉장히 추워졌더라고요. 그저께 바람이 많이 불고 추웠다가 어제는 조금 오히려 그저께보단 덜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온은 많이 낮은데 바람 많이 안 불었는데 아마 오늘이죠. 이제 오늘 이제 날이 밝으면 굉장히 추울 것 같고 내일부터는 이제 조금씩 풀린다고 하니까 어찌됐든 코로나 때문에 몸과 마음도 다 얼어붙었는데 날씨까지 추우니까 좀 스산하고 그러네요. 어찌됐든 계획한 일을 그래도 차진 없이 잘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그 신문에서 이게 며칠 지난 신문이긴 한데 타임이 뽑은 올해 엔터테이너 방탄소년단이 뽑혔다 그런 기사가 났네요. 여기서 보면 방탄소년단과 그들의 전 세계 팬들인 아미 사이의 유대는 전 세계가 멈춰진 팬데믹 속에서 더욱 깊어졌다. 그래서 고통과 냉소가 가득한 시대에 그들은 친절, 연결, 자기 포용이라는 메시지에 충실했다. 요거를 한번 좀 영어로 옮겨볼까 하거든요. 고통과 냉소가 가득한 시대. 그러면 고통하면 페인이고 냉소하면 시니시즘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통과 냉소가 가득 차다. 그러면 음, in times of pain and cynicism 그들은 여기서 이제 they라고 할게요. 이제 방탄소년단인 거죠. they were 친절, 연결, 자기 포용. 친절 그러면 faithful. 그들이 그게 아니죠. 메시지에 충실했다니까 they were faithful to message. 그러니까 그들은 그 메시지에 충실한 거죠. 어떤 메시지냐면 of 친절, kindness 그리고 연결 그러면 connection 그리고 자기 포용 그러면 self inclusion 그렇게 되거든요. 이걸 연결해서 쭉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In times of pain and cynicism, they were faithful to messages of kindness, connection, and self-inclusion. 그래서 요 이제 방탄소년단 기사가 나온 거를 보고 제가 왜 Life Goes On을 다시 한번 이제 좀 조용하게 가사를 들으면서 음미를 해보겠다고 해서 오늘 어제 저녁이죠. 어제 저녁에 그 조용히 가사를 들으면서 다시 음미하면서 들어봤는데 역시 방탄소년단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어떤 그런 거를 좀 한편으로는 좌절하고 힘든 거를 상황을 겪으면서 그 상황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삶은 계속돼 나가고 어떤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또 뭔가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곡이라 막 화려하지 않은데 잔잔하면서도 뭔가 묵직한 울림과 감동을 주는 곡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원래 이제 연말이면 저희 교회 포도원 모임을 해야 되는데 또 그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기 집사님 그 딸 중에 아미가 또 있어서 방탄소년단 얘기도 또 하고 그러면 모여서 좋을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찌됐든 조용히 그 가사를 들으면서 들으니까 어떤 깊은 감동이 왔다. 이래서 방탄소년단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추천해 드렸던 것 중에 울트라 러닝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여러 가지 학습법 중에 이제 우리가 영어 공부에 사실 적용해 볼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울트라 러닝이 보면 그 9가지 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큰 줄거리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메타 학습, 먼저 지도를 그려라. 두 번째 법칙 2 집중하기,
짧은 시간 안에 집중도를 높여라. 법칙 3. 직접 하기. 목표를 향해 똑바로 나아가라. 법칙 4. 특화 학습. 취약점을 공략하라. 법칙 5. 인출. 배운 것을 시험하라. 법칙 6. 피드백. 날아드는 조언을 피하지 마라. 법칙 7. 유지. 새는 양동이에 물을 채우지 마라. 법칙 8. 직관. 뼈대를 세우기 전에 깊게 파라. 법칙 9. 실험. 자신의 안전지대 밖을 탐험하라. 이런 건데 이제 일단 오늘은 법칙 1. 메타학습. 먼저 지도를 그려라. 메타학습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동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무슨 말씀을 한번 드렸냐면 이제 아이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유치원 그 학생을 둔 학부형님들이 교육에서 있어서도 그렇고 영어 교육에 있어서도 그렇고 본인만의 철학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철학을 세워야 다른 사람한테 휘둘리지 않고. 근데 이 철학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메타 학습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타 학습이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그럼 우리 아이들에 관한 영어 교육에 대한 철학은 어떻게 세우면 될지 거기 나름대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을 또 참조하고 여러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만의 자녀들을 위한 어떤 교육 철학, 영어 교육 철학을 한번 세워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그 메타 학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접두사 메타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것으로 그 너머를 뜻한다. 일단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라는 거가 그 너머를 뜻하는구나. 그러니까 뭔가 우리 평범하지 않고 어떤 게 있으면 그 너머에 어떤 거를 뜻한다. 일단 용어를 한번 요 말을 저희가 영어로 한번 옮겨볼게요. 접두사 그러면 prefix거든요. 그러니까 the prefix meta comes from Greek, 그릭에서 온 말로 and means beyond. 어떤 그 너머를 위한다. beyond은 우리 아주 익숙하죠. living beyond limit. 에이미 퍼디도 living beyond limit. 한계 넘어서 어떤 사는 거. 그러니까 에이미 퍼디 같은 경우는 거기서 어떤 본인이 갑자기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언더리미트로 2다리를 절단하고 죽음을 생각했다가 그 죽음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스노보드 선수가 돼서 패러리 올림픽을 여러 차례 재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연료와 책을 써서 번 돈으로 제3세계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삶이 한계 넘어 삶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이뤘는데 그 시작은 이런 거였었거든요. 6개월 동안 자기가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이렇게 살면 내가 죽을 것 같다. 갑자기 미친 듯이 원래 이제 애리조나에서 자라고 사막에서 자라서 이제 눈을 되게 좋아해서 마사지 테라피스트가 돼갖고 어떤 왔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눈 냄새가 미치듯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에이미 퍼디를 변화시키는 건 이 눈 냄새죠.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그 눈 냄새, 그 눈 냄새를 다시 맡으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아티피셜 렉을 해갖고 그 수많은 난관을 딛고 다시 그 눈 냄새를 맡아가면서 스노보드를 하면서 다시 삶의 활력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배경에는 그 눈 냄새에 대한 미친 그리움 그런 것들이 작용을 했고 그게 마침내 에이미 퍼디를 다시 한번 그 아티피셜 렉을 갖고 눈 속에서 우뚝 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장애인들을 위한 큰 일을 하게끔 그렇게 만든 힘의 원동력이 됐죠. 그러니까 에이미 퍼디를 결국은 다시 살게 만들고 그렇게 위대한 삶을 한계 넘어 살기를 위한 삶을 했던 그 원동력은 눈에 대한 그리움과 눈 냄새였던 거죠. 근데 어찌됐든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너머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에 관한 건데 그 학습 상에 있는 뭔가 추상적인 관념 이게 이제 메타 학습이거든요. 그래서 메타 학습은 자신만의 메타 학습 지도를 그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 영어 공부에 적용을 해본다면 영어 공부에 본인만의 어떤 방법을 만드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15분 동안 훈련하는 법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말하고 싶은 말, 그 단어를 하나 생각하고 그 문장을
영어로 그 단어장에 내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사전에 있는 문장이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은 바로 그 말, 그 문장인 거죠. 본인의 삶에 연결돼 있는 본인이 취미가 됐든 본인의 데일리 라이프가 됐든 본인의 일이 됐든 본인이 평소 영어로 하고 싶은 바로 그 말, 그 단어, 그 말. 근데 그 단어가 그 문맥, 그 컨텍스트 속에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단어를 한국말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 단어를 문맥 속에서 컨텍스트 속에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이미 퍼디를 듣는 거. 그래서 에이미 퍼디를 처음에 들으면서 영어 특유의 그 인토네이션 리듬감을 먼저 처음에는 뭐 암기하거나 쉐도잉 같은 거 할 생각 전혀 하지 마시고 영어의 그 특유의 리듬감에 본인의 귀가 튜닝되는 거 익숙해지는 거를 먼저 찾으시고 그 튜닝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천천히 말을 통해서 그다음은 자연스럽게 쉐도잉 훈련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2시간짜리 이런 건 너무 길어서 따라하기 힘들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에이미 퍼디가 혹시라도 다른 게 난 더 마음에 드는 게 있다. 그러면 그 영상을 하셔도 됐습니다. 다만 길이가 너무 길지 않고 한 5분에서 10분 사이 정도 되는 영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감동적이고 본인의 삶을 어떤 터치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비디오 클립이나 유튜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에 몇 번씩 시간 되는 대로 반복적으로 계속 보시다 보면 제가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한 달 듣다 보면 계속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듣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점점 귀에 있고 그 단어가 하나하나씩 귀에 꽂히기 시작하면 여러분 입이 근질근질해진다 그랬죠. 막 입으로 따라하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 입으로 따라하면서 자연스럽게 원어민 특유의 억양과 그러니까 그 인토네이션과 사운드를 여러분이 그대로 흉내를 내게 된다 그랬죠. 그게 이제 쉐도잉 훈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쉐도잉 훈련을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영어 특유의 리듬감을 익히는 가운데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본인의 몸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메타학습의 3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는 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왜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가. 그럼 영어에 적용한다면 why try to learn English? 왜 영어를 배워야 하는가? 근데 이건 물론 사람마다 목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보통 공통적인 걸 뽑으려고 그러면 영어를 왜 배우려고 그런다? 언어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대부분은. 근데 그 의사소통이라는 건 네 가지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말하기, 듣기, 그 다음에 쓰기, 잠깐만요.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 이렇게 네 가지. 그 네 가지 영역을 통해서 본인이 원어민들하고 부드럽게 의사소통도 되고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걸 말할 수 있고 듣고 싶은 걸 들을 수 있고 읽고 싶은 걸 읽을 수 있고 쓰고 싶은 걸 쓸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 네 가지 영역이 모국어로도 사실 내가 쓰고 싶은 거를 제대로 쓰는 게 쉽지 않은데 외국어로서 쓴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획득해야 하는가? What to acquire.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영어에서는 우리가 획득하려고 그러는 건 아까 첫 번째하고 여기서는 같은 게 되는 거죠. 어떤 의사소통.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가지 영역을 통한 의사소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학습하실까? How to learn.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서 고민이 이제 되고 여기서 그 본인한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드리는 거죠. 제가 근데 제안 드렸던 그 하루 15분에서 30분 공부해서 일단은 먼저 6개월을 학습하는데 먼저 일단 한 달을 해보자. 그리고 한 달이 몸에 붙으면 그 시간은 이제 조금씩 늘려가자.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생각했 방법이고 제가 했던 방법 중에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었지 모든 사람한테 다 통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본인에 맞게 변형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각각 본인이 재밌어하는 게 좀 다르고 본인이 학습하는 선호도 그런 것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학습할까는 철저하게 퍼스널라이즈 돼 갖고 요거를 본인에 맞춰서 좀 수정을 하고 바꿔서 본인에 맞는 학습법을 창조해 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지금까지 방탄소년단 얘기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울트라 러닝에 대해서 메타 학습, 메타는 그리스어로 beyond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여기까지 두 가지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조금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티브는 쉬운 영어로 말한다. 여기서 오늘의 표현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랬을 때 shoot yourself
그리고 남자답게 굴어라, 당당하게 굴어라 그럴 때 be a man 이건 많이 쓰는 것 같아 굉장히. 그리고 우리가 깨갱 꼬리 내리고 도망치는 행동을 치킨 아웃이라고 그러니까 치킨이 항상 겁쟁이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야 남자답게 당당하게 해 받아들여 그럴 때 take it like a man 이것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take it like a man. 그다음에 대세나 시류를 따르다 시류에 영합하다 그럴 때는 go with the flow 이렇게 한다는 거. 그다음에 자 엉클 션의 여행 영어. 여행 영어 하니까 진짜 션이 그 제주도로 지금 월요일 날 갔으니까 이제 거의 하루 반 이틀이 이제 다 돼가는 건데 거기 이제 와이프가 제주도 한 달 살기 해서 갔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5일 갔고 이제 나머지 5일 동안은 아이하고 션하고 같이 코로나가 요즘 상황이 심각해서 갈까 말까 조금 망설였었는데 와이프가 그동안 힘들었었던 점 또 아이들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서 회복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공항이나 이런 데서 조금 위험성이 있지만 마스크 잘 쓰고 아마 무사히 잘 가서 아마 가족들끼리 정말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잘 회복하고 다시 와서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또 좋은 교육 비즈니스를 하고 저하고 또 윌하고 션하고 그렇게 같이 마음을 잘 합쳐서 그렇게 또 좋은 아이들이 정말 꿈과 희망을 갖고 정말 영어 공부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잘 해서 만들고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교육도 하고 또 교재도 그렇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엉클 션의 준마 여행 영어 여기서 아드님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러면 You must be very proud of him. 미국에 가본 적 있으세요? Have you been to the United States? 이게 현재 완료죠. 그다음에 네 5번 정도 가봤어요. 세라는요. Yes, I've been there about 5 times. How about you? 아니요 아직이요. 하지만 올해 아들들을 방문할 계획이에요. No, not yet, but I plan to visit him this year. 잘 됐네요. Good for you.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완료를 보니까 아까 우리가 문법 대특집편에서 현재 완료가 한번 빠졌네요. 근데 현재 완료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과거의 어느 시점서부터 해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거고 have 플러스 pp를 쓴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여기 아까 있는 대로 미국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럴 때 ever를 써도 좋거든요. Have you ever been to the United States? 여기는 ever는 안 넣는데 Have you been to the United States?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써도 되고 ever를 넣어서 Have you ever been to the United States? 그래서 뭐 이게 현재 완료가 뭐 경험이다 결과다 막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거는 그렇게 사실은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현재 완료가 그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쭉 이어오는 그 상황을 얘기하고 형태는 have 플러스 pp다. 그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삼형식 문장 계속 하고 있죠. Do you like your husband? Yes, of course, sure. 근데 아마 별로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Do you like husband? 그랬을 때.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왜 약간 조금 치매 증상이 있으신데 그러시다 그랬잖아요. 아빠하고 다시 결혼하셔야죠. 그랬더니 엄마가 글쎄 다시 결혼은 좀 아무리 네 아빠가 잘해주셔도 좀 새로운 사람하고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전부 배꼽 뺐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대부분 남편을 정말 좋아합니까? 그러면 대부분은 왼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남편하고 정말 좋은 관계가 있고 서로 아직까지도 still love 사랑한다면 정말로 좋은 가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흔치 않은 가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가족이 되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디서 살 것인가. 그래서 그때 후드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힙합 많은 가수들은 후드티를 입는다. 후드는 미국에서도 흑인 힙합 문화의 상징이다. 건축적으로 보면 후드티를 입은 사람들은 자신의 공간을 가지기 어려운 도시 빈민들이다. 여기까지 했죠. 요거 영어로 조금 옮긴 거 다시 한번 할 거고요. 오늘의 표현은 이들은 어떻게든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선을 차단하고 자신의 영역을 만들려고 한다. 그들은 결국은
시선을 차단하고 자신의 영역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냐면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그래서 in order to somehow secure their own space, they try to block their gaze and create their own area.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처음서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Hip hop singers wear a lot of hoodies. Hoodie is also a symbol of black hip hop culture in America. Architecturally, the people wearing hoodies are urban poor who have difficulty having their own space. In order to somehow secure their own space, they try to block their gaze and create their own area.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작은 가게에서 진심을 배우자. 오늘 새로 산책이라고 하는데 이 앞부분을 좀 읽고 있는데 여기서 정말 좋은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그 막국수 집이거든요. 고기리에 있는 막국수 집인데 엄청나게 아주 작은 가게인데 요즘도 하루 평균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경영이나 마케팅 전략을 실제로 적용한 이야기들이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훌륭한 전략을 머리로 이해하고 정보를 쌓아도 그것이 저절로 자기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실제로 경험한 진솔한 이야기를 읽고 거기에 의해서 통찰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금씩 바꿔 나가는 게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보석 같은 문장들이네요. 근데 여기서 한번 이 말을 먼저 영어로 한번 옮겨볼게요. 훌륭한 전략을 머리로 이해하고 정보를 쌓아도 그것이 저절로 자기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신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요거를 understanding a good strategy with your head, 너의 머리로 그 좋은 전략을 understanding 이해한 것과 and accumulate information, accumulate은 축적한 거죠. 정보를 축적한 것이 doesn't make it yours, 너의 것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되게 긴 거죠. Understanding a good strategy with your head and accumulating information, 이 전체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Doesn't make, 이게 동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t yours, 이게 오형식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게 make가 사역동사잖아요. it 하면 목적어 yours, 목적 보호죠. 그 it, 그 목적어 그것이 yours, 너의 것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런 게 문장의 오형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문장 같아도 여러분들이 문장의 오형식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이걸 보자마자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큰 게 understanding a good strategy with your head and accumulating information, 요게 주어고 doesn't make가 동사고 it이 목적어고 yours가 목적보다, 이게 순간적으로 오형식이 딱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영어 말하기에서 오형식 그 파악하는 경우가 중요한 거고, 이런 거가 이렇게 파악이 되면 여러분이 말할 때도 그렇고 리딩할 때도 그렇고 좀 문장 구조가 바로바로 눈에 들어오니까 훨씬 더 스피디하게 빨리 말이 되고 읽어지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부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힘든 가운데서도 행복하고 소중한 하루 보내시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아마 샤워하고 이제 좀 이따 잠자리에 들 것 같고, 그다음에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This is Lincoln.